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초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가을철이면 유독 잦아지는 코피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는 요즘 코피가 나는 아이들 그리고 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작은 몸과 코에서 피가 왈칵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부모님들이 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 코피 난다고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은 왜 코피가 자주 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코피가 덜 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유독 좀 코피가 자주 나는 것 같고요. 막 잘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피를 쏟기도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아이들이 코피가 자주 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외상입니다. 외상. 외상은 다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디 뭐 부딪히거나 맞거나 그러는 게 외상의 일종인데, 네. 그런데 아이들은 뭐 꼭 누구한테 맞아서 코피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장난감 같은 걸 코에 넣는 아이들 있죠. 아. 그런 것도 외상이고요. 아하.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네. 코를 파는 거. 이것도 외상으로 들어갑니다. 참 어릴 귀엽죠. 때는, 네, 그리고 사람의 코에는 키셀바흐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코가 이제 얼굴보다 외부로 돌출된 구조잖아요. 예. 이 바깥으로 나온 쪽 중에 이 코뼈가 있는 코 가운데 부분, 네. 이 코 중격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을 키셀바흐라고 하는데 이곳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코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혈관이 더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혈관벽이 어른보다 약하니까 예. 이곳에 혈관이 잘 터져서 코피가 더 쉽게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코피가 잦은 이유와 함께요. 또 치료법, 관리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이재영 교수님과 상담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좀 유독 뭐 또래보다 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호자들 걱정이 뭐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유독 코피가 많은 아이들을 보면 보통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요. 네.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걸 코감기 이런 걸 포함해서 코에 염증이 있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데 네. 이 염증이라는 거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그쪽이 붓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셀바흐 구조, 그 혈관이 많은 곳에서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잘 터지면서 혈관이 잘 찢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라는 게 이 혈관을 터뜨리는 자극이라는 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코 파거나 코 비비는 걸로도 피가 날 수 있고요. 또 차가운 공기나 건조한 공기를 쬐는 것만으로도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연약하네요. 네, 이 자극 때문에 코피가 잘 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지금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어서 비염이 심해지는 환자의 경우 아니면은 감기에 걸리거나 요즘 올해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 또 작년에 비해서 3.5배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도 이 독감 때문에 코나 이제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러다가 또 이런 자극 때문에 코피가 날 수 있으니까 이 환자에게는 여러모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비염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 시기를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나서 병원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비염 진단 받았는지 그리고 비염 치료를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혹은 본인이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워낙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코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불편한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코가 답답하거나 뭐 입을 벌리고 자거나 이런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요. 꼭 콧물이 나서 비염이 있는 게 아니라 코가 막혀서 이제 그걸 비염이 있다고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어보는 거예요. 네, 코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진행자분 약간 코가 네. 막히는 소리가 나는데 별다른 소리가 안 나거나 네. 또 어떤 분들은 심하면 슉슉하는 답답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한쪽 코에서는 바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한쪽만 막혀가지고. 네, 네네. 그런 분들은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 우리 아이한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나 다른 가족이 무언가 집중하고 있을 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다. 이것도 코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비염에 대한 한번 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 평상시 모습을 또 잘 때 모습을 잘 관찰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비염이 있다면 코피가 쉽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치료나 관리를 잘 해주면 코피도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네. 비염 관리를 잘 해주고 치료를 잘 해주어야 코피가 자주 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염이 있으면 네. 이 염증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서 잘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도 있지만 네. 코가 답답해서 계속 만지게 되는 것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비염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있고 스프레이 치료가 있습니다. 네. 먹는 약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면역 조절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콧물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먹으면 증상 조절이 꽤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급성기 치료에 좋긴 한데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입니다. 이게 스프레이 치료, 코 안에 뿌리는 스프레이인데요. 네네. 이거는 처방을 받으면 이 효과가 모든 측면, 뭐 코 막힘, 콧물 그리고 뭐 눈 간지럼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고요. 예. 코 간지러운 거 이런 효과도 가장 좋은데 단점이 일주일 이상 꾸준히 뿌려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서서히 효과가 나오면서 오래 가는 것 대신에 효과가 올라오려면 일주일 이상 뿌려야 된다. 그런데 이 비염 있을 때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그 스프레이가 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리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아니고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 다른 약이에요. 종류가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약으로 오해하셔서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려야 될 것 같은데 며칠 뿌려도 코가 안 뚫려. 효과가 없네. 네, 효과가 없네. 그리고 그 비염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약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뿌리셔야 되고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때문에 부작용 무서워서 치료 거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데 네. 다행히 이 비강내 코에만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코 쪽에만 작용을 하고 온몸에 퍼지지는 거의 않기 때문에 네. 전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스프레이 약 때문에 오히려 코피가 또 나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이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거의 유일하게 많이 나타나는 건 코피입니다. 네. 이 코피도 약을 뿌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지만 네. 약을 잘못 뿌려서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이 키셀바흐라는 구조,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구조가 코에 어느 쪽에 있다 그랬죠? 중앙 부분. 네, 중앙부에 있습니다. 네네. 이 코 가운데 코뼈 있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혈관이 많은 부분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쪽에서 피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병원에서 설명드리는 게 이 약은 뿌릴 때 코 중앙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왼쪽 콧구멍은 왼쪽으로 좀 치우쳐서 네. 뿌리고 바깥쪽으로. 네, 귀를 바라보고 뿌리면 그러네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은 코피가 잘 안 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약 때문에 코피가 나는 경우에도 피가 좀 비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이 약을 사용하는데 코피가 너무 자주 난다. 그러면 약을 잠시 중단하고 병원에서 약을 조절하거나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안내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뭐 놀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코피를 막 흘리면 보호자는 막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떤 조치부터 좀 해줘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코피가 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앞으로 피가 떨어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시고 네. 그리고 휴지를 막 찾아서 휴지로 코를 막으시죠. 예. 이 둘 다 틀린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에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건 왜 틀렸냐면 네. 그렇게 되면 피가 앞으로 쏟아지진 않지만 목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아이고. 기침을 하고 막 흡인이 일어나서 심하면 폐렴이 나타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피가 왈칵왈칵 넘어가는 걸 삼키다 보니까 구역질을 나서 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네. 그래서 피는 오히려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네. 밖으로 쏟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휴지로 막는 거는 피를 당장에 먹게 하는 건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이 코피 왜 우리가 휴지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피 멎었나 싶어서 한번 뺐는데 피가 다시 이렇게 아직도 흘러요?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네네. 피가 아직도 나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피딱지랑 휴지가 엉겨 붙어 있던 거를 우리가 휴지를 빼다가 그게 뜯어지면서 재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 완전히 피를 먹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코피가 날 때 올바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제 한쪽 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코를 잠수할 때 코를 막는 것처럼 네. 양쪽 콧볼을 꾹 누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키셀바흐 구조가 이 코 튀어나온 부분 안쪽에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코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 혈관들이 쫙 눌려서 지혈이 됩니다. 뭐 세게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살짝 막아주는 눌러주기만 정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새어나오는 피만 휴지로 좀 닦아주시면 되고 이 자세를 한 5분 정도만 해도 웬만한 코피는 다 멈춥니다. 고개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네. 콧볼을 이렇게 막아주라는 말씀이시죠? 네, 잠수할 때처럼 예. 그렇게 5분만 있으면 피가 멈출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데요. 이런 조치까지 했는데 코피가 잘 안 멎는 아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병원으로 가봐야 될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10분 이상 코를 잘 막아줬는데도 코피가 난다면 네. 일반적인 원인에 의한 코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네.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이 우리가 코피가 흔히 나는 이 키셀바흐 구조에서 코 바깥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코 안쪽에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 집에서 코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특히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에 뭘 넣었을 때 코피가 나잖아요. 그럼 코 안쪽에서 피가 납니다. 네. 깊숙이 넣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서 코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 경우에 병원에 가셔야 되고 또 특히 어른들 중에 기저질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위험하냐면 이제 고혈압이나 뇌졸중 아니면은 심장질환 있으셔서 피가 굳는 걸 막는 약들 있죠. 피 물키는 약이라고 알고 계신 거. 네.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중에는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 진통제 종류에 따라서 뭐 아스피린처럼 피가 굳는 걸 막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코피가 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좀 막으셔야 되겠고. 예. 근데 다른 원인에 의한 코피가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코를 꽉 잡거나 휴지로 콧구멍을 막는다고 해도 코피를 못 막거든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있는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고 또 겨울 되면 더 건조해질 텐데요. 코피 예방하려면 실내 습도 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이 코에 자극이 돼서 코피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건조한 공기를 직접 쐬지 않도록 실내 습도는 가습기를 통해서 한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고 네. 이게 밤에 자다가 코피가 나는 아이들 있죠. 예. 이런 아이들은 밤에 건조하고 이제 자는 동안 비염이 악화돼서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다가 피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잠잘 때 습도 조절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또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셔서 60% 이상 너무 습하게만 되면 네. 집에 곰팡이가 피어나거나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가 습한 공기를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아져서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더 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습도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또 비염이 심하다면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 바깥 공기도 되게 춥고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이 숨쉬는 공기의 습도도 높여주니까 네. 마스크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독감 유행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 그냥 이참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 코피가 잦은 이유, 또 치료법, 예방법까지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형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악뮤의 200% 듣고요. 청취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악뮤의 200%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가 상당히 많아서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4344님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자면서 코를 후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셨고 8026님도 손주가 자다가 코피가 자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비염 있는 애들이 거의 이래요. 그래서 비염 있는 아이들이 코를 꼭 손가락 넣고 후비지 않더라도 네. 그냥 답답해서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막 비비거나. 그렇게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 막힌 애들이 보통 엎드려 자거든요.
엎드려서 자다가 고개를 좌우로 조금 움직이면은 네. 베개에 이제 코가 맞물리면서 그것도 자극으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불이나 베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자다가 코피가 잘 난다 이러면 비염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서 일단 진단을 좀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습도 조절. 습도를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60%로 좀 유지를 해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은 저희가 코 안에 그 코세척 일단 자주 하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밤새도록 좀 습도가 유지되라고 안에 바세린이나 바세린 아니면 병원에서 다른 일로 처방받을 때 안연고가 있거든요. 눈에 바르는 연고. 네네네. 그게 또 아주 그 코에 바르기 좀 편한 연고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좀 바르고 자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8436님도 이 코피나 뭐 비염에 있어서 네블라이저 사용이 도움이 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네블라이저에다 생리식염수를 넣고 이제 하게 되면 코 안쪽이 좀 촉촉해지면서 도움은 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약간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정도라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 아기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좀 큰 아이거나 어른이라면 네. 차라리 생리식염수 코 세척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네. 코세척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 저도 그렇고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 세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를 칙칙 뿌리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코 안에 흘려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네. 이제 약국 가면은 그 도구들을 파는데 네. 생리식염수를 코에다 넣는 것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맹물과 다르게요. 그래서 네네. 하나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 세척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도 겁내지 말고 한쪽 코로 넣어서 한쪽 코로 흘려주는 거 하시고 이게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면 네. 이제 코 안에 뿌리는 생리식염수 제품을 파는 것도 있고 네. 이 코 스프레이 통을 팔기도 해요. 예. 거기다 생리식염수를 넣고 축축 뿌려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약국 가서 구매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건조한 날씨에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뿌리는 걸 먼저 쓰다가 흘리는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님 혹시 비염도 유전일까요? 저희 아내가 비염인데 6살 딸도 계속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네, 유전됩니다. 아하. 네, 그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비염이 있으시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녀에게 있을 확률이 한 75% 이상이 되고요. 아이고. 둘 중 한 분만 있더라도 절반 이상의 확률로 아이에게 유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좀 만성적으로 코를 훌쩍이고 코를 많이 답답해 하는데 네. 엄마가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도 비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진료할 때 실제로 그렇게 보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6246님께서는 이거 아까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긴 하셨는데 코 속이 건조할 때 바세린 자주 발라줘도 괜찮나요? 하셨거든요. 네, 근데 바세린 바르는 게 자주 바르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도움은 되는데 네. 이제 바세린보다 조금 덜 꾸덕한 게 그 아까 말씀드린 안연고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병원에 가서 좀 비염 상담 받으면서 안연고를 좀 바르고 싶다라고 하면 처방을 해주실 거고 그거를 바르시면 도움이 될 건데 네. 이거를 바를 때도 코 전체에 바르면 콧구멍이 좀 작아집니다. 이게 연고가 이게 두꺼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바를 때도 숨쉬기. 아까 숨쉬기 좀 답답해지니까 네. 코 중간, 코 중격 쪽으로 바르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9340님 6살 남자아이고요. 코피가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갔는데 코뼈가 이상하게 생겨서 중학교 가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조금만 격렬한 활동을 해도 피가 꽤 나거든요.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학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해결된 건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은 일단은 코피 어떻게 잘 막는지 좀 아이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고 네. 또 코피 자주 나는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뭐라 그러죠? 의료 용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바세린 꺼즈가 있어요. 바세린 꺼즈. 네. 이제 아까 휴지로 코를 막으면 빼다가 코피가 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세린 꺼즈는 이 꺼즈에 바세린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코피를 쫙 막으면은 네. 촉촉한 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피가 한 30분 있다 빼면은 이제 코피가 재출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바세린 꺼즈를 좀 준비해 놓으시고 좀 코를 막아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6252님 코피 잘 흘리는 아이에게 연근을 갈아 먹이거나 하면 나아진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뭐 연근은 그냥 먹으면은 뭐
맛있죠. 네. 네, 그 코피에 잘 흘리는 아이들 크게 효과는 없고요. 네. 코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아이의 경우 혹시 아이가 좀 창백해 보이거나 네. 성장에 좀 이상이 있어 보이면은 예. 오히려 철분제를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피가 어허. 흘리면 이게 철분 소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인플루엔자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도 독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오, 저희 첫째도 네. 지금 응급실 가 있거든요. 아이고. 지금 고열이 나가지고 네. 네, 유치원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예방 효과가 올라오려면 3-4주가 걸려요. 그럼 네. 그 사이에 접촉하는 경우 어떡하냐 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 어제 예방 접종을 했는데 이거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네. 병원에 가셔서 이 먹는 타미플루 약 있죠. 예. 그 약을 예방적으로 처방해 달라. 그러면은 예방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좀 예방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방법이 있으니까 백신을 맞고 너무 안 됐는 얼마 안 됐는데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 병원에 가서 좀 한 번씩 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4344님, 9340님께 커피와 베이글 쿠폰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